안녕하세요.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유가 반등이 이틀째 지속됐고요. 경제지표 여전히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은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 39포인트 0.17% 올랐고 S&P 500 지수, 나스닥 모두 약한 보합 수준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 단기물 상승하고 7년 이상 장기물 추가 하락하는 현상은 계속돼서 10년물 0.603%입니다. 달러 지수 100.6으로 소폭 올랐고요. 원달러 1233원으로 올랐고 원엔 11.46으로 올랐고 위안달러 7.06 보합입니다. 유가는 WTI가 22% 추가 상승해서 16불선이고요. 브렌트 21불선입니다. 데이트 보겠습니다. 한국 1분기 GDP 전분기비 마이너스 1.4%, 전년비 1.3%입니다. 어제 제가 이 사이트 커뮤니티에 포스팅 한 게 있는데요. 거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폭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바이러스 직격탄 효과가 2분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4월 PMI 지수 발표됐는데 우선 제조업부터 숫자를 정리해 보면 호주 45.6으로 추락, 일본 43.7로 추락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유로존 33.6으로 두 번째 추락했고요. 프랑스 31.5, 독일 34.4, 영국 32.9 모두 끔찍한 그냥 추락 수준입니다. 추락이라는 거, 이 자유낙하라는 말, 프리폴, 자유낙하라는 말을 제가 즐겨 사용했는데 이걸 갑자기 한국 언론들이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말 쓰기 싫어서 추락으로 바꿨습니다. 네. 미국 마르케트 지수 36.9로 추락했고요. 끔찍합니다.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62로 추락입니다. 좋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 서비스 PMI 지수는 추락폭이 더 큽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이죠. 바이러스 이전에는 대개 서비스 지수가 제조업 지수보다 더 높았고요. 변동폭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바이러스 사태 진행되면서 제조업 지수보다 지금 자유낙하 폭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전히 예상보다 많은 442만 7천 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3주째 감소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간 누적 신규 실업자 2,650만 명가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해석을 한 바가 있어서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미국 3월 신규 주택 판매 마이너스 15.4%, 62만 7천 호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앞으로 더 가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예. 한국 주택시장도 침체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봅니다. 시작은 아파트 상투를 빚내서 잡은 사람들이죠. 빚내서 아파트 상투 잡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주택 상팔자라는 이 시대가 바이러스 때문에 열리는 것인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점 보겠습니다. 이번 가을, 이 겨울 이쯤에 바이러스 2차 대유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지금보다 더 힘들 거다라는 이런 썰에 대해서 이와 다른 저의 의견을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2차 대유행설은 주로 일부 방역 전문가들에게서는 방역학적인 측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방역학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주식시장 다시 한번 대폭락 이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점에서 더 심각한 2차 대유행설 이 실현 가능성 낮다는 점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러면 투자 전문가들 그 주장은 저절로 헛소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식을 기초로 해서 일부 그 방역 전문가들 주장에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진리는 상식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뭐 방역 전문가들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상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말이죠, 이놈의 바이러스 유전 정보 모조리 파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파악했다고 발표했고요. 한국 연구 그 기관들도 뭐 주요 국가들 다 지금 바이러스 정보, 유전 정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 파악이 돼야지 치료제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놈의 실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눈에는 맨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 현미경으로 사진에 이미 찍혔습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저도 제 눈알로 그 바이러스 그놈의 실체를 봤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 채널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진을. 적의 실체, 이 적의 본질은 이 인간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놈의 본질은 뭡니까, 이거? 살아있는 사람의 외부에서는 DNA도 없고요. RNA만 가진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아닌 고기 덩어리죠. 단백질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 아닙니까? 그 크기라는 게 기껏 나노미터급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외부에서는 오래 존재할 수가 없고 보통 한 2, 3일 정도, 길어야 10일 이내에, 이 10일이라는 건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보통 2, 3일이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길어봤자 일주일 이내에 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이거?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은 신속하게 확실히 격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 직접 만나지를 말자.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14일입니다. 14일. 한 14일 정도만 집중적으로 딱 떨어지자. 사회적 거리 두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는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몸속에 들어가야지 병이 문제가 되니까 바이러스가 스스로 몸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걸 본질은 걸린 사람이 지가 부주의해서 스스로 바이러스를 지 몸속에 집어넣은 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된다는 것은 사람이 부주의해서 스스로 자기 몸속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내 몸속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손 잘 씻고 지금 외부 세계하고 우리 사람 몸의 내부가 연결되는 게 눈, 코, 목, 이 구멍 이거 아닙니까? 요거 이 방어진지 철저히 구축하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마스크죠, 마스크. 눈 보호 장구는 진료하는 의료인 장비라고 보게 되고요. 거기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눈 비비지 말고 뭐 이 정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두 번째 보면은 현재 이 바이러스 대유행, 이 팬데믹 국면은 분명히 계속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이거. 글로벌 총 누적 확진자 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268만 명이라는데, 즉 혈흔 환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 초 단위로 발생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새로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여전히 지금 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글로벌 총 환자 수는 아직 평탄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 주요국들, 보통 한 5만 명 넘어가는 나라들, 주로 이제 10만 클럽에 든 나라들, 이들 뭐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아닙니까? 이 다 공통적인 것은 먼저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이런 나라들부터 대략 한두 달 집중적인 그 셧다운하고 방역 노력을 한 결과로 가만히 봤더니
지금 대개 평탄화 그쳤고요. 그 다음에 신규 환자 수 발생 정도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늦게 평탄화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만약에 정점이 매일 한 3만 명에서 3.5만 명, 3만 명 넘어가면은 그래프가 위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3만 명 밑으로, 즉 2만 명대가 되면은 그래프가 또 밑으로 딱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렇게 가다가 2만 명대 안착을 하고 10,000명대로 떨어지고 5,000명대로 떨어지고 1,000명대로 신규 환자 발생 수가 떨어졌다가 100명대로 떨어지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환자 발생이 없는 현상이 한 14일 이상 지속되고 그리고 병원에 환자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종식 선언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분명한 거는 이 바이러스 주요국들 통계를 보면은 인간이 바이러스 지금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물론 여기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기를 그러니까 저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 통계로 발표되는 숫자보다도 뭐 많으면 한 10배가량 더 많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숫자가 지금 발표되는 숫자보다도 뭐 5배건 10배건 뭐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추세 자체는 꺾이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걸 중시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은 미국 전체 그 환자 수가 발표되는 것보다도 통계보다도 뭐 5배가 더 많은지 10배가 더 많은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처음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놀랄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세 번째, 바이러스 퍼지는 정도는 분명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매일 5만 명씩, 6만 명씩, 10만 명씩 더 늘어날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을 이런 초가을 뭐 9월경부터 다시 대유행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불확실합니다. 예, 바이러스 퍼지는 정도 그렇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퍼지는 정도가 불확실한 만큼 인간의 행동도 매우 불확실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행동이 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란 여기서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인간의 행동의 내용이 뭐냐? 바로 바이러스 죽이는 무기 개발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좋은 점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마스크나 의료 장비나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해결되었거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는 치료제하고 백신 아니겠습니까? 치료제하고 백신. 백신은 치료제하고 백신은 완전히 다른 거죠. 치료제는 이미 걸린 사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고요. 백신은 멀쩡한 사람한테 주사로 바이러스 집어넣어 갖고 예방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개발 시간이나 특히 안전성 문제는 백신이 훨씬 더 엄격하겠죠. 그러면 멀쩡한 사람한테 일단은 약하게 감염시켜버리는 거니까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죠. 그래서 치료제 개발보다는 백신 개발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안전성 요건이 더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은 치료제 문제죠. 그래서 안 걸리도록 조심은 하겠지만 일단 걸려도 치료만 된다면 뭐 걱정할 필요 뚝 없어지고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걱정거리가. 그래서 치료제는 지금 그 서너 개 후보 물질들 개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치료제 개발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치료제 개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매우 불확실하죠. 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빠르면 다음 달에 획기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변동폭이 크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치료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베팅을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능력을 이건 믿어줘야겠죠.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치료제 나올 거다. 이런 곳에 베팅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미 알려진 적, 또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재난 상황으로 인간이 지금 역사상 초유의 경제적 피해를 글로벌하게 지금 이렇게 목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을 해결하려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놈한테 더 이상 당할 만큼 과연 인간이 멍청할까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갖고요. 단기간에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완전 소멸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신규 환자 발생할 것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발생 빈도가 지금보다 줄어드는 현상만 보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미국이 가을까지 1,000명 이내로 신규 환자 줄어들지 이제 일단 관심사가 되는데, 그래서 셧다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일시적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니까 신규 환자 숫자 다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갑자기 뭐 한 10,000명대에서 갑자기 20,000명대로 팍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근데 그건 뭐 놀랄 일입니까? 그거? 30,000명대에서 20,000명으로 줄었다고 좋아했는데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뭐 그렇게 기절할 일도 아니잖아요. 20,000명에서 다시 10,000명대로 줄이면 되잖아요. 예? 네? 30,000명대에서 그 10,000명으로 줄였는데 뭐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이런 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방역, 동심 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줄어들던 신규 환자 숫자가 일시적으로 다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전의 정점을 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여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사태의 경과를 냉철하게 그냥 지켜보는 것이죠, 우리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새롭게 진행되는 상황에 우리는 적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